안녕하세요. 시사 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HSK 강사 시원스쿨 HSK 강사 임유정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0일 5급 적중 특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독해 제1부분부터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뒤, 후 쭉 읽어보시고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앞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他认为 그는 여긴데요. 뭐라고 여겨요? 当人们把工作看作是养家的什么什么时 우선은 우리 요 표현 자주 나오죠. 땅 땡땡땡 시 뭐뭐 할 때라는 표현이라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둔다면 해석이 금방 되겠죠. 사람들이 把工作 일을 직업을 看作 뭐라고 본대요? 养家的 집을 먹여 살리는 거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무엇으로 바라봤을 때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就会很难 아주 어려울 거래요. 从工作中 일 중으로부터 获得 얻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을? 自主性和成就感 자주성과 성취감을 얻기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밑에 단어들 한번 볼게요. 우리 5급에 자주 나오는 명사, 하드웨어, 인젠 요거랑 같이 우리가 세트로 외워주셔야 될 거 뭐예요? 软件 또 자주 나오죠. 소프트웨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거랑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질은 명사로 물질. 그 다음 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4급 때부터도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공쥐 명사로 물론 공구라는 뜻이 있어요. 한자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해서 뭐 망치나 뭐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거. 수단. 우리 요 수단이라는 뜻을 외우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죠. 交通工具 자전거를 타는 것은 중국인들에게 있어 아주 보편적인 교통수단이다. 交通工具 이런 거는 꼭 하나 외워두세요. 우리 작문할 때도 응용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해서 수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뒤는 간상, 명사로 감상이라는 뜻 가지고 있죠. 그럼 의미상 제일 맞는 답은 바로 C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집을 먹여 살리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수단으로 바라봤을 때 그때는 자주성과 성취감을 얻기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나고요. 47번 한번 볼게요. 这时이때人们只在乎 그들은 사람들은요 오직 마음에 담아둔대요. 뭘 관심을 가져요? 收入 수입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如果 만약에 有其他公司 提供 뭘 제공해요? 更高的薪水 더 높은 월급을 갖다가 제시를 기타 다른 회사에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대요? 他们 그들은요 可能换工作 직업을 바꾸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앞부분에 지금 빈칸이 있죠. 부사랑 주어랑 사이에 비어 있으니까 부사가 들어갈 자리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동작을 꾸며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제일 적합할지 한번 A부터 볼게요. 随时은 부사로 수시로 언제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뜻을 외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자주 쓰는 联系 연락하다와 함께 외워주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회화체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너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随时联系给我 라는 표현 자주 사용을 하죠. 그 다음 일단은 부사로 일단 뭐뭐 하기만 한다면 如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트로는 일단 A, 就 B와 항상 세트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 再三은 재차 여러 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再를 갖다가 두 번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생각하는 거 결국엔 뭐랑 똑같은 거예요? 一再 한 번, 두 번 생각하다. 이거는 같이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一再, 再三은 같은 뜻입니다. 재차, 여러 번. 해서 뒤에는 뭐 생각하다, 사고하다, 고려하다 이런 동사들이 많이 붙죠. 그래서 재차, 생각하다. 재차, 여러 번 생각하다. 둘이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 未必는 부사로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제가 이거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항상 강조를 해요. 얘는 不一定과 함께 같이 외우세요. 하고. 不一定 하면 보통 뜻을 다들 알고 계세요. 5급 하시는 분들은. 근데未必만 나오면은 뜻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외워두셔야 뜻이 바로바로 기억이 나겠죠. 不一定과 未必는 같은 뜻이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들어가기에 적합한 해석상으로 봤었을 때 제일 적합한 표현은 언제든지 다른 회사에
높은 봉급의 제한을 받게 되면 언제든지 직장을 바꾸게 될 거예요. 라는 표현이 가장 옳겠죠. 그 다음 48번 볼게요. 而只有 오직 뭐뭐 하기만 하다면 세트는 자이랑 세트로 많이 사용되죠. 이런 관련사 세트도 꼭 함께 외워주세요. 그래야 여기까지가 전부 다 只有의 영향권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当人们认可工作的价值意义时 사람들이 뭘 인정한대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갖다가 인정을 할 때 인정을 해야만 他们才会 그들은 비로소 얻게 될 것입니다. 뭘 얻게 될 것이래요? 更多的成就感和自主权 요게 목적어가 되겠죠. 더 많은 성취감과 자주적인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甚至 심지어는 뭐 할 것이다? 자신의 일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목적어와 같이 세트로 사용할 수 있는 동사가 나와줘야겠죠. 자신의 일을 뭐뭐 하게 될 것이다. A부터 볼까요? 享受는 누리다, 즐기다 라는 뜻을 가진 5급 동사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이 외워주세요. 享受生活, 삶을 누리다, 삶을 즐기다. 그 다음 享受权利, 권력을 누리다. 이런 표현 세트로 자주 사용을 하죠. 그 다음 충만도 우리 5급의 단골로 나오는 동사죠. 가득하다, 충만하다. 충만, 시황, 희망을 가득히 가지고 있다. 희망이 가득 차다. 그 다음 충만,幸福, 행복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라는 뜻. 그 다음 공시에는 동사로 공헌하다, 기여하다, 명사로 공헌, 기여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데요. 얘는 명사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죠. 그 다음 피주는 동사로 의견, 건의, 요구 등을 허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의미상 맞는 거 심지어는 이게 뭔가 자기 주도적이고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일을 즐기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누리다, 즐기다. A가 제일 맞는 답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길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길어질수록 항상 먼저 봐야 하는 건 보기다. 보기 먼저 한번 볼게요. A부터 小吴欠了 꾸다, 돈을 꾸다 혹은 빚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欠了朋友的钱, 친구의 돈을 꿨대요. 빚졌대요. 그 다음 小吴的消费观念, 이 소비관념이 改变了, 변했다. 해서 소비가 변했다 정도로 밑줄 그어두시고 다음에 제차 B를 볼 때는 밑줄 그은 부분만 보면서 전체의 뜻을 상기시키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C 볼게요. 从事, 종사인데요. 어디에 종사해요? 会计行业. 우리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별표 쳐두시고 모르셨다면 꼭 같이 외워두세요. 从事什么什么行业 하면 무슨 업종에 종사하다 라는 뜻이죠. 중간에 있는 会计도 5급 단어인데요. 이거는 회계라는 뜻. 이거는 후이지라고 읽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죠. 해서 요 회계 업종에 종사한다. 회계만 밑줄 그어두시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D는 收入, 수입이 提高了很多, 향상되었대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수입이 향상됐다만 밑줄 그어둘게요. 위로 지문으로 올라가서 답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보는 게 두 번째. 이전에 小吴라는 아이는 花钱没有节制, 돈을 쓰는데 절제를 하지 않았대요. 그 다음 从不考虑以后, 여태껏 고려를 안 했었죠. 이후에 대한 것들은. 그 다음 随着年龄的增长, 제가 이 표현이 독해에 나오면은 사람들한테 그냥 꼭 외우라 그래요. 이런 거 나중에 작문에 응용해 보시라고.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따라. 年龄은 연령, 나이죠. 增长은 증가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他的消费观念, 그의 소비관념이 어떻게 됐대요? 逐渐 점차 发生了变化,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참 나오죠? 소비관념이, 개념이 변화가 생겼다 라는 표현 때문에 답은 B겠구나.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뒷부분은 사실상 보지 않아도 답은 정확히 나오죠. 그 다음 한 문제 더 볼게요. A부터 食肉动物, 육식 동물이죠. 고기를 먹는 동물. 从不食用植物, 절대로 먹지 않는데요. 뭘 안 먹어요?
식물을 먹지 않는다. 뭐를 줄을까요? 여태껏 먹지 않는다. 식물을. 食肉 하는 애들은 안 먹는다. 식물을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B. 营养师 영양사는 会为 누구를 위해서? 动物 동물을 위해서 搭配各种瓜果 뭐 과일 같은 것들이죠. 과일 같은 것들을 맞춰준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영양사는 동물을 위해서 요거 준비해준다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食草动物 이거는 풀을 풀초자죠. 풀을 먹는 동물, 초식동물. 춘지 봄에 뭐 한대요? 只吃青草 풀만 먹는데요. 그 다음 D. 动物园 동물원의 各种动物的草料 각종 동물들의 풀들은 不一样 다 다르다. 초식 동물들마다 먹는 풀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뭐를 밑줄을 긋을까요? 草料不一样 정도만 밑줄 긋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라와서 볼게요. 춘夏季 봄과 여름 계절에는요. 食草动物 초식 동물은요. 会以青草为主食 이 A 为B 이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A를 B로 삼다 여기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 해석이 빨리빨리 될 거예요. 이 칭차오라는 것을 주식으로 삼는데요. 그 다음 到了 秋冬季 가을이나 겨울 계절이 되면 干潮变成了 깐차오는 돼버린대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它们的主要食物 건조되어 있는 그런 풀들이겠죠. 건조되어 있는 이 풀들은요. 그들의 주된 음식이 돼버린대요. 不过 그러나 尽管都是干草 비록 모두가 마른 그런 풀들이기는 하지만 在动物园中 동물원에서는 营养师 영양사가 뭐 한대요? 还会根据 根据는 전치사로 개사라고도 하죠. 전치사 개사로 무엇에 근거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전치사나 개사는 단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무언가랑 묶여서 구를 이루죠. 이 구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무엇에 근거하여? 各种动物自身的消化道结构 소화 기관의 구조나野外食性 그런 야생적인 음식 습성이나 이지 요 표현 진짜 5급에 자주 나오죠. 이지는 요거 생략해서 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밑 그리고 라는 뜻이죠. 그냥 요 콤마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습성이나 밑 그리고 不同草类所含的营养成分 영양 성분에 근거하여 为他们 그것들을 위해 초식 동물들을 위해 안배를 해줍니다. 무엇을? 不同的草料 다른 그런 풀들을 갖다가 영양사들이 동물원에서는 준비를 해서 각종 동물들에게 분배를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뒷부분을 읽고서는 이제 답을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동물원에서 각종 동물들이 먹는 그런 풀들은 다 다르다라는 표현. 그래서 답은 D가 맞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쓰기 부분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 쓰기 부분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거 매번 시험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기본적인 중국어 문장 구조 동사수러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동사수러문이라는 건 주어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 서술어 중에서는 동사서술어가 나오고 동사서술어 나올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있는 편이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급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다가 꾸며주는 표현들을 말을 좀 더 집어넣는데요. 우리 주어나 목적어는 보통 명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명사를 앞쪽에서 꾸며주는 아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관용어라고 부릅니다. 뭐 나의 언니 할 때 我的姐姐 하면 我的 부분이 관용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요 부사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꼭 알아야 동사서술어를 틀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동사서술어를 앞쪽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부사어라고 표현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사어라는 것은 부사, 조동사, 조동사, 개사, 개사는 전치사를 뜻하죠.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순서도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조개 해서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동사서술어 앞쪽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 알면 동사 서술어가 들어간 이런 동사 수라문은 틀릴 일이 없겠죠. 92번부터 한번 볼게요. 뚜이, 샹치. 뚜이는 개사, 전치사로 무엇 무엇에 대해, 무엇 무엇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에 대해라는 표현에 전치사 구가, 개사 구가 나오고요. 타는 뭐 주어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다음产生 생기다라는 동사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생겼을까요? 이거에 맞는 목적어는 여기 바로 나오네요. 兴趣, 흥미가 생기다. 产生 兴趣. 그다음 농호 더가 있어요. 이 더자의 의미는 뭐예요? 뒤에 명사를 갖다가 이 앞에 있는 것들이 꾸며진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관형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명사 뭐가 붙어야 좋을까?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타를 꾸며줄 수도 있고 싱취를 꾸며줄 수도 있고 더 의미상 맞는 말은 요거랑 붙어야겠죠. 농호더 싱취. 아주 강한 흥미를 갖다가 생기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주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개사, 부사어 나오고 그 다음 동사 서술어 나오고 그 다음 관형어가 목적어 꾸며주고 나열 쉽게 되겠죠. 그는 뚜이 샹치 장기에 생겼다. 아주 짙은 흥미가 생겼습니다 하면서 끝이 나겠죠. 93번 하나 더 해볼게요. 따오즈 동사 바로 나오네요.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따오즈 같은 경우에는 5급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따오즈는 뒤에 항상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부정적인 게 나온다. 뭐 산에서 화재를 하면 뭘 야기시킬 수 있다? 화재를 갖다가 산에서 흡연을 하면 화재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트로 후어짜이 같은 거 미리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세트 단어는요 꼭 같이 외워두세요. 따오즈 후어짜이 하면서 떠올리세요. 따오즈 뒤에는 항상 부정적인 게 나왔었지. 그 다음 치지싱 시우. 요거는 뭐 시우 음식을 꾸며주는 말이니까 요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음식. 그 다음 비후고민. 비후고민은 명사로 피부 알레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시, 회.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아마도라는 표현은 부사. 그 다음 후에는 할 것이다 라는 뜻의 조동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사 있으니까 명사 두 개를 가지고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만 구분을 해주면 답은 그대로 나올 거예요. 뭘 초래한다? 알레르기를 초래한다.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게 해석상 맞겠죠. 답 나왔네요. 刺激性食物 이런 음식은 예시, 회 아마도 뭐 할 것이다? 초래할 것이다. 피부 알레르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 다음 동사 수람은 항상 뭐 한 3문제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더 해볼게요. 94번功能, 기능이라는 명사 这种,종은 양사죠. 양사 뒤에는 명사 붙겠구나. 살짝 떠올려 보시고 具有는 가지다 라는 뜻의 동사 防水는 방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防水는 물을 이렇게 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수하다. 그 다음 찌엔판은 키보드라는 뜻의 명사예요. 그럼 동사를 중심으로 우선 잡고요. 그 다음 주어랑 목적어를 얼른 구해주시면 되겠죠. 뭘 가질까요? 기능을 가지겠죠. 이게 맞겠네요. 무엇이 주어가 뭐예요? 키보드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키보드는 가지다 기능을 이제 나머지 꾸며주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종류의 기능을 가지다 보다는 이러한 종류의 키보드는 무슨 기능을 가진다? 방수 기능을 가진다 라는 표현으로 묶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될 거예요. 항상 동사 찾으시면은 중심에 세우시고 앞 뒤에 명사 두 가지 나열만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95번은 그냥 딱 봐도 얘가 주어겠네요. 그 다음 짜이가 시작됐어요. 개사, 전치사 구가 시작된다는 거죠. 뭔가랑 묶일 거예요. 그 다음에 후어더 동사로 얻다 라는 뜻 가지고 있죠. 뭘 얻어요? 챔피언, 1등을 얻다. 후어더冠军, 세트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 지금 여기 중자 보이는 걸로 봐서 이번 시합 중에서 라는 표현으로 묶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나열만 하면 되겠네요. 주어 나오고 전치사고 나오고 그녀가 시합에서
1등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겸어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겸어문이라는 건 겸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해서 겸어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겸어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겸어문이라는 거의 특징은요. 서술어가 여러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술어의 주체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동사는 랑, 시키다. 그 다음 쉐, 배우다 라는 두 가지 동사가 나왔어요. 시키는 건 누구예요? 내가 시켜요. 배우는 건 누구예요? 그가 배우게 되겠죠. 겸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여기까지만 뜯어놓고 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내가 그에게 시켜요. 뒷부분 봤을 때 그가 배우죠. 중국어를.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겸한다 해서 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겸어가 있는 문장이다. 겸어문이라는 거. 겸문의 특징 정확히 요것만 기억하세요. 서술어가 여러 개 나오고요. 그 다음 이 서술어를 하는 주체도 여러 개 나온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풀기 쉬우실 거예요. 찐루 동사부터 얼른 다 찾아볼게요. 들어가다 라는 표현 나오고요. 꽁시 축하하다. 그 다음 꽁쭈어 일하다. 그럼 요것들의 주체를 한번 찾아볼게요. 꽁씨 축하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축하를 해주는 거겠죠. 당신에게. 그죠? 그렇다면 찐로 들어가는 건 누구일까요? 너가 그곳에 들어간 걸 축하한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결국엔 미가 찐루 하게 된 걸 거고요. 꽁쩌 일하는 건 누구예요? 이것도 당신이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V1은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축하해요. 얘가 1번이겠네요. 꽁시니. 그 다음 당신이 어디를 들어가서 일을 해요? 찐루 외교부. 외교부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될 거고요. 슌리라는 형용사는 동작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의미상 쭉 봤었을 때 어떤 해석이 나와야 돼요? 외교부에 들어가서 순조롭게 일을 하게 된 것을, 이 과정을 순조롭게 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이 동사를 갖다가 꾸며주는 표현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해요? 당신이 순조롭게 외교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주체가 여러 개죠. 내가 축하하고 당신이 외교부에 들어가서 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정도보어는 우리가 상급 때부터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한글로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뭔가 글자가 되게 많은 것 같죠. 제가 짤막하게 알파벳으로 적을게요. 주어는 우리가 보통 S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서술어라는 건 동사 혹은 형용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서 주어 나오고 동사나 형용사 나오고 요 떠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정도를 보충해주는 설명이다 해서 정도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요거죠. 그는 말하는 정도가 아주 참 잘한다. 他说得很好.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면 굉장히 쉬운데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정도보어를 물어보는 문제에는요. 목적어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뒤쪽에 많이 위치를 하게 되죠. 근데 정도보어를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도보어 사용하실 때는요. 목적어가 서술어보다 앞쪽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는 한위, 중국어를 말하는데 말하는 정도가 굉장히 잘한다. 이런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他汉语说得很好 형태로 해서 제가 밑에 적어놓은 SOVA 정도보어 이 형태를 갖다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가장 좋은 습관은 예제를 그냥 달달달 외우면서 이 구조를 떠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를 들어볼게요. 一直保持, 保持이 유지하다 라는 뜻의 동사죠. 타, 더 나오는 걸로 봐서 뒤에 명사 붙겠구나. 很好, 아주 잘한다. 身材, 몸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정도보어 사용해야겠네 알아야겠죠. 그러면 우선 타더랑 묶일 것은 身材 묶일 거예요. 그의 몸매라는 뜻. 그의
몸은 그 다음 유지하는데 유지하는 정도가 잘한다 할까요? 잘하는 정도가 유지하다 할까요? 답 딱 나오죠. 유지하는데 하는 정도가 아주 잘한다 해서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의 몸매는 줄곧 유지하는데 하는 정도가 很好 잘하고 있다 라는 표현. 그래서 SVA 그 다음 정도보어 나오는 순서 꼭 머릿속에 외워두신다면 정도보어 틀릴 일이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쓰기 이 부분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제시어가 5개 주어지고 80자 장문하는 거. 또 하나는 사진이 하나 주어지고 80자 장문하는 거. 우선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烦恼라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명사로 번뇌, 걱정이라는 뜻으로 사용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동사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번뇌하다, 걱정하다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독해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요거예요. 왜 편의상 요거를 A로 외우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왜 A 烦恼 A 때문에 걱정하다. 나 요즘에 아들내미 때문에 너무 걱정돼. 왜我的儿子烦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찌아올리오는 명사로 되고 동사로 됩니다. 교류, 교류하다. 기초적인 단어인데요. 우리가 요거 동사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세트로 자주 붙는 목적어는 찌아올리오文化, 문화를 교류하다. 뭐 외국인끼리 만나서 문화 교류하다. 찌아올리오 想法,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생각을 교류하면서 타협을 해 나가야겠죠. 그 다음 이 형태도 자주 사용합니다. 찌아올리오를 갖다가 명사로 사용할 때, 목적어에 집어넣을 때 우리는 최근에 교류가 없어요. 뭐라 그래요? 我们最近没有交流 해주시면 되겠죠. 동사로도 명사로도 많이 사용한다. 세트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항상 꼭 달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原则, 원칙. 원칙은요, 이 두 가지 동사랑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꼭 같이 외워주세요. 이거 사용할 때 되게 많아요. 뭐 원칙, 규칙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세트로 외워주세요 하는 단어 중에 두 가지죠. 遵守는 지키다, 준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违反은 위반하다. 뭐 법칙을 지키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遵守原则 원칙을 지키다. 违反原则 원칙을 위반하다, 지키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세 가지만 봐도 진짜 이번 장문이 조금 어려웠어요. 확실히 나는 뭐 아들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해요.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크고 나서 내가 아들과 교류가 너무 없어서 그와 소통이 안 됐겠죠.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많은 원칙들도 위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걱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묶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제시어는 명사로 피차, 상호, 서로 비츠라고 발음을 하죠. 이 비츠는 비츠 리지에라는 표현과 함께 세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츠라는 명사가 리지에를 꾸며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서로 이해하다. 아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맨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거 하시면서 我们需要彼此理解 우리는 서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정장은 성장하다, 잘하다 이런 거 마무리 멘트로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비록 지금은 아들과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아들이 儿子, 儿子가成长为 무엇이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되고 싶은 상을 갖다가 뒤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뭐 간단한 거 뭐 엄청 막 대단한 막 변호사 막 선생님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돼요. 아주 진실된 사람 이런 것도 괜찮죠. 건강한 사람. 해서 成长为健康的人 혹은 诚实的人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나는 다른 거 다 안 바라고요. 그냥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我希望儿子成长为健康的人诚实的人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막 스키를 남자랑 여자랑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딱 엎어져 있었고 남자가 이제 손을 이제 잡아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왔었어요.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요 편 나와야겠죠. 滑雪. 滑雪는요. 따로따로 보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합동사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는 미끄러지다. 쉐는 눈이죠. 눈에서 미끄러지다 라는 뜻으로 스키를 타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해서 요 세 가지 단어를 갖다 다 합치면 명사로 무슨 뜻?
스키장이라는 표현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번 주말에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탔다. 去滑雪场, 滑雪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다 라는 표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不小心 조심하지 못하고 摔倒了. 요것도 5급에 자주 사용하죠. 摔倒了, 넘어지다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뭐 오빠도 좋고요. 아빠도 좋겠죠. 아빠가 나를 扶起来了, 나를 부축해 일으켜 세워주셨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나를 부가 부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줬어요. 비록 나는 쇼상 이런 것도 넣으면 좋겠네요. 다치기는 했지만 뭐 능력이 나는 좀 된다 하면 중간에 디알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약간의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쇼러 디알 상, 그 다음 마지막 멘트로 이런 거 나와주시면 되겠죠. 정말 즐겁게 놀았다. 노는데 정도 보어 구조죠. 정도 보어 구조로 이런 것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很开心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훨씬 더 수준이 높은 표현이죠.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玩得很开心이런 걸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滑雪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사진, 장문에서 비교적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꼭 하나 외워두세요. 스키를 타다 라는 표현. 스키 타다가 이제 넘어지다. 이런 거 이제 흐름에 따라서 쭉쭉쭉쭉 이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다른 사진 딱 보셔도 뭐 넘어지는 그림 나왔다 하면 무조건 여기로 가시면 되겠죠. 요것만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달달달달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고요. 저희 HSK 시사중국어학원 강남캠퍼스 최현정 사단에서는 저희 세 분의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에 응시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그 세트 단어들 있죠. 세트 단어나 아니면 네모 쳐서 세트로 사용되는 그런 관련사들, 이런 거는요, 그냥 눈으로만 쭉 보면서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옆에다 필기장 하나 딱 두시고 열심히 적으셔서, 제가 이전에 촬영한 것들도 그런 거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쫙 정리해서 공부를 하셔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그 다음 어법들을 포인트로 잡으셔서 열심히 외우고 준비하신 만큼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